체인 바운티, 오늘의 급등 코인 탐방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말을 최대한 빼고 코인을 처음 접한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체인 바운티가 무엇인지, 오늘 왜 급등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든 단타든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체인 바운티는 한마디로 가상자산 범죄, 예를 들면 해킹이나 사기를 추적하고 검증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사이버 범죄 포상금 플랫폼의 토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동네에서 도둑을 잡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블록체인 세계에 옮겨놓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지갑 흐름을 찾아내거나 사기 주소를 정리하거나 피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위험 정보를 검증해 올리면 그 기여를 보상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체인 바운티는 원래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후 이름을 체인 바운티로 바꾸는 이름 변경을 했으며 기존 토큰을 새 토큰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코린이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름이 바뀌고 토큰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정보가 섞이기 쉽고 거래소 공지에 적힌 입출금 방식과 전송망 코인이 이동하는 길, 전환 일정이 곧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왜 급등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의 단일 호재 한 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인 가격은 종종 기술이 갑자기 완성돼서가 아니라 돈이 몰리는 속도 때문에 오릅니다. 특히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갑자기 붙는 코인, 그리고 호가가 두껍지 않은 코인은 거래 대금이 커지는 순간 가격이 순식간에 튀는 일이 흔합니다. 오늘 급등을 설명할 때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프레임을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화마켓 수급 쏠림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으면 진입이 쉬워서 단기 자금이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둘째, 거래소 편중입니다.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 안에서만 과열이 생기거나 다른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가창이 얇은 유동성 문제입니다. 사려는 주문과 팔려는 주문이 촘촘하지 않으면 큰돈이 아니어도 가격이 위로 쑥, 아래로 푹 움직입니다. 넷째, 입출금과 전송망 변수입니다. 어떤 코인은 입출금 지연이나 중단이 생기면 시장에 나올 물량이 줄어 단기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입출금이 풀리는 순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섯째, 주제 순환입니다. 보안, 범죄 추적, 규정 준수 같은 주제는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순환매가 도는데 그때 관련 코인이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차트 신호에 따른 자동 매수입니다. 일정 가격 돌파, 거래대금 급증 같은 조건에서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붙으면 상승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린이가 오늘 급등을 3분 안에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래소 공지를 먼저 봅니다. 오늘 입출금, 유통, 전환, 점검 같은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거래대금의 출처를 봅니다. 국내에서만 터진 건지 해외에서도 같이 터진 건지 비교합니다. 국내만 유독 과열이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호가창을 봅니다. 거래대금은 큰데 호가가 얇으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 쪽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인 바운티는 독자적인 채굴 코인처럼 움직인다기보다 특정 블록체인 전송망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코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 입출금할 때 전송망을 잘못 고르면 코인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소의 전송망 안내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물량 구조, 즉 물량 이야기입니다. 가격은 결국 물량과 수요가 싸우는 결과입니다. 코린이가 기억할 공식 한 문장은 이겁니다. 유통 물량이 빨리 늘면 상승이 오래가기 어렵다. 체인 바운티는 장기 공급 계획과 발행, 소각 같은 규칙을 설명해왔고, 이런 구조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투자자는 실제로 지금 유통이 늘고 있는지
새로 풀리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량이 풀리는 속도는 상승의 천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보안과 범죄 추적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보안 사고, 이력, 입출금 중단 이력, 감사 자료의 투명성이 더 엄격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말로만 안전하다가 아니라 누구 지갑이 무엇을 관리하는지, 중요한 계약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외부 감사 자료가 있는지, 공지와 업데이트가 꾸준한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할 만한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판단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플랫폼이 실제로 쓰이고 있나? 사건 제보와 검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기여자와 파트너가 늘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쌓이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토큰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확인되면 장기 내러티브가 생기고, 이게 약하면 단기 주제나 수급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금 더 쉽게 이 플랫폼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그 정보를 그냥 커뮤니티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과제처럼 올리고 다른 참여자들이 그 과제를 검증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석이 확인되면 보상이 지급되는 방식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코린이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보안 프로젝트라는 말이 가격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안은 주제이고 가격은 수급입니다. 오히려 보안 주제 코인은 사건이나 이슈가 터질 때 관심이 급격히 붙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과 토큰 전환을 겪은 코인은 추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이 바뀌면 검색 결과가 예전 이름과 새 이름으로 나뉘고 전환이 진행되면 일부 사이트의 공급량이나 유통량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영상에서는 한 사이트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거래소 공지와 공식 안내를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시세 사이트의 수치를 참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입출금 전송망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록체인은 은행 송금이 아닙니다. 은행은 잘못 보내도 취소나 조회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전송은 주소와 전송망을 잘못 고르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린이에게 가장 실전적인 안전수칙은 처음 전송할 때는 소액으로 시험 전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금액을 보낸다입니다. 이제 시장 구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무서워서 늦게 뛰어들고 들어간 직후에 큰 음봉이 나오면서 손실이 나는 패턴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호가가 얇은 코인은 위로 밀 때는 몇 번의 매수로도 올라가지만 아래로 빠질 때도 몇 번의 매도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올라가는 힘이 커 보여도 실제로는 바닥이 비어있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코인을 볼 때는 가격만 보지 말고 호가창에서 사려는 물량이 아래 구간에 얼마나 받쳐져 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지까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코린이가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잠긴 물량까지 다 풀렸다고 가정한 시가총액이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에 나온 물량만으로 계산한 크기와 앞으로 풀릴 수 있는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풀릴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때마다 위에서 파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체인 바운티처럼 장기 공급 계획을 말하는 코인은 투자자가 오늘 유통이 늘어나는 속도에 특히 민감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급등이 내일도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경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관 경우는 이렇습니다. 플랫폼에 실제 사건과 검증 기록이 쌓이고 거래소나 기관, 보안 관련 파트너가 늘고 그 결과 토큰이 보상용이 아니라 필수 참여 비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단기 급등락을 넘어 방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 경우는 주제가 돌 때만 거래 대금이 터지고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또 이벤트 때만 튀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급등 뒤 급락이 반복되기 쉬워서 투자자는 긴 호흡보다는 관리 중심이 됩니다. 보수 경우는 실사용이 약해서 결국 주제성으로만 남고 공급 구조가 부담이 되면서 상승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갈라놓는 기준은 결국 실사용과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 목록을 8개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랫폼의 실제 성과가 늘고 있는가? 사건 제보와 검증 결과가 꾸준히 쌓이는가? 둘째, 공식 공지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업데이트가 끊기지 않는가? 셋째, 유통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가? 새로 풀리는 물량이 시장 매도로 연결되는가? 넷째, 거래 대금이 이벤트 때만 터지는가? 아니면 평소에도 일정 수준이 있는가? 다섯째, 감사 자료나 보안 설명이 링크로 검증 가능한가? 여섯째, 운영 지갑이나 금고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일곱째, 원화마켓 거래가 한 곳에 과도하게 쏠려 있지는 않은가? 여덟째, 급등 이후 조정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가? 즉 추세가 힘으로 이어지는가? 이 8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긍정이면 그때는 추격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불명확하면 오늘의 급등은 단기 수급 이벤트일 가능성이 커지므로 과감히 관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단타 이야기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정보보다 규칙이 성패를 가릅니다. 첫째, 급등봉을 따라잡는 추격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들어가기 전에 나올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손절선을 정하지 않으면 단타가 아니라 기도 매매가 됩니다. 셋째,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옵니다. 넷째, 거래 대금이 꺼지는 순간을 조심합니다. 거래 대금이 줄면 반등 힘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입출금이나 전송망 이슈가 있는 날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공지를 더 자주 확인합니다. 투입 시점은 차트 고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먼저 보고 급등 직후가 아니라 첫 조정 구간에서 버티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자리 아래에 손절선을 두고 들어가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단타를 정말 하신다면 시간 관리도 규칙으로 넣어두세요. 예를 들어 진입 후 일정 시간 안에 기대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손익이 크지 않더라도 정리하는 시간 손절이 도움이 됩니다. 급등 코인은 옆으로만 기면 갑자기 한 번에 꺾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를 할 때는 왜 들어갔는지 한 줄 메모를 남겨보세요. 공지 때문인지, 거래 대금 때문인지, 조정 자리 때문인지 이유를 적고 나올 때도 왜 나왔는지를 적습니다. 이 메모가 쌓이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줄이고 같은 성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코인은 결국 경험이 쌓일수록 유리한 시장인데 그 경험을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만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전장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 코인을 여러 개 동시에 쫓아가면 확인해야 할 공지와 변수도 함께 늘어서 실수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린이일수록 오늘은 한 종목만 그리고 한 번만 같은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은 답답해 보이지만 실수를 막는 보호장치가 됩니다. 오늘 체인 바운티를 보면서도 기회보다 규칙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진전입니다. 보너스로 블로그나 영상의 신뢰도를 올리고 싶다면 숫자를 예언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준으로 첫째, 국내 거래소에서의 24시간 변동과 거래대금, 둘째, 해외 시장의 24시간 변동과 거래대금, 셋째, 유통 물량과 최대 물량 같은 공급 정보, 넷째, 오늘 관련 공지 여부, 이 4가지만 화면 저장하거나 기록해두면 다음에 같은 코인이 다시 움직일 때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가 쌓이면 감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할 수 있고 코린이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꼭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플랫폼이 커진다는 말은 결국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계속 쓰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체인 바운티가 장기적으로 평가받으려면 단순히 보상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대 등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그 결과 플랫폼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장기 확신보다는 단계별 확인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체인 바운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범죄 추적과 검증 기여를 보상으로 연결하려는 플랫폼 토큰. 하지만 오늘의 급등은 구조적으로 수급과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세 줄로만 남기겠습니다. 첫째, 급등을 보면 먼저 공지와 입출금 상태를 확인한다. 둘째, 가격보다 거래 대금과 호가창을 같이 본다. 셋째, 장기 판단은 실사용과 유통 물량 변화로 한다. 그리고 급등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세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첫째, 이유도 모르고 올라간다고 따라 사는 추격 매수. 둘째, 탈출선 없이 들어가는 무계획 진입. 셋째, 한 번에 몰아넣는 올인입니다. 반대로 급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행동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액으로 시험하고 확인한다. 둘째,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온다. 셋째, 거래 대금이 꺼지면 욕심을 줄이고 관망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코인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체인 바운티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확인, 순서와 규칙을 다음 급등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